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벤덕스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유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덕질하는 유부남 제이덕트입니다. 메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니메이션과 피규어를 리뷰하는 맥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결국 오늘 주제에 맞게끔 제가 서번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KS 스튜디오 코디네이터 신이수입니다. 범상치가 않으시다고. 보통이 아니신 분이거든요. 다큐멘터리 신스틸러. 저희가 지난 컨텐츠 때 토르 다루면서 유진 씨와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또 할 수 있을지 얘기를 했었는데 개같이 부활했네요. 이게 이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오늘도 어벤덕스 주변에서 혹시 반응이나 이런 것들 어떤가요? 되게 예능식으로 잘 짜임새 있게 편집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다. 그런 반응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편집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됐고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댓글 하나가 오프닝 보다가 끝났다. 오프닝을 보다 보니까 끝났을 정도로 굉장히 전개도 되게 깔끔하고 저희가 무지 잘했다. 우리가 최고다. 각자의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여러분들과 같은 마인드로 페이트를 접근하는 역할로 오늘 왔습니다. 여러 가지 피규어의 정보나 캐릭터의 어떤 설정 같은 거를 설명해드릴 그런 놈입니다. 이게 너무 루카나요?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관련된 이야기, 스토리, 세계관 쫙 설명하러 온 그런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공용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진행하시는 거 있나요? 페이트 그랜드 오더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진짜 우마무스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요새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 새로운 픽업 캐릭터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찍먹 한번 해보자 했는데 원하는 캐릭터가 딱 나와줘가지고 혹시 캐스터 아르토리아. 요즘 육아하시느라고 뭐 게임하실 시간 있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포켓몬고만 가끔 돌리고 던지고 돌리고 포켓몬고도 애니메이션 파생 게임이니까 오늘 주제를 바로 페이트 그랜드 오더로 잡았습니다. FGO FGO.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도 좀 걱정이 됐던 게 정말로 제가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알아본 거에 의해서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S 스튜디오 페이트 시리즈가 발매한 지가 약 20년이 됐죠. 그 긴 기간 동안에 인기가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저력이 있는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또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GO에 대해서는 게임이 원작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이제 파생적으로 나온 거고 성배라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만능의 잔을 가지고 서번트를 다루는 마술사, 마스터들이 싸우는 그런 전쟁을 이루는 내용인데 페고 자체는 이제 좀 스토리가 많이 달라졌어요. 성배를 가지고 모종의 세력이 세상을 이미 멸망시키고 주인공 세력이 그 세상을 다시 구하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의 게임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시작부터가 좀 난이도가 있죠. 세계관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 이게 뭐지? 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지?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페이트 세계관 안에서 직업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칼을 들고 있으면 세이버,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캐스터, 마법사죠. 암살도구나 비슷한 걸 들고 있으면 어쌔신, 벗고 있으면요? 스트리퍼. 진짜 변태입니다. 페고를 입덕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도 16살 학업하느라 게임은 스타크래프트만 겨우겨우 PC방에서 하던 시절이고 리니지 주사위 돌리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약게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 혼납니다. 페이트 자체는 약겜입니다. 아, 그래요? 해봐야겠는데? 뭐 약게임이라 하면 뭐 동급생이나 막 이런 시리즈랑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던 작품 중에 하나였죠. 제가 첨언을 하면 저 서번트입니다. 원작 게임 자체가 약게임으로 나온 건 맞는데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제 한창 제가 페이트를 좋아할 때는 아 이건 문학이다. 자, 문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소설책이에요. 그 비율이 좀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것만 하신 거 아니에요? 페이트 시리즈를 처음 접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야흐로 2019년 아이돌물밖에 모르던 저였습니다. 친구 한 명이 보여준 애니메이션이 페이트 제로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아이돌이 사라졌습니다. 그 연출 자체가 다른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도 장난 아닐 정도로 말이 안 나오냐 왜? 함축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아이돌 애니메이션 쪽에서 약게임으로 갔다. 제가 변태예요. 저는 과거의 영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발을 들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17때는 이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런 거를 부르면서 저도 그 서번트들을 K 서번트. 그 당시에 뭐 혹시 다른 걸 좋아했나요? 저 동급생. 미연씨, 오케이. 거기까지. 게임의 재미 포인트를 조금 찝자면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캐릭터 수집력이 장난 아니에요. 피규어 모으는 느낌이네요. 디지털 피규어, 맞아요. NFT 모으는 느낌이에요. 비록 가치는 없지만 A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면 그 캐릭터가 여름 한정으로 나오는 수영복을 입고 나옵니다. 젠장 그거 사야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보고 계실 텐데 괜찮습니까? 유튜브 지웠습니다. 그럼 인기가 많은 캐릭터들이 유난히 약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뽑아서 진화를 시키고 재화를 투입을 시키는
시켜가지고 성능을 올리는 게 파워 인플레 때문이 아니라 애정 때문에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통상적인 강화라는 게 없습니다. 레벨업 같은 경우는 있는데 중복 캐릭터가 나온 경우는 강력한 필살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있는데 이 캐릭터 자체의 성능을 돈을 질러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천장이라는 제도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천장이요? 1000만 원을 질러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네가 10번 가차를 돌렸는데 10번 안 나왔어. 그럼 11번째 땐 무조건 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게임즈 같은 거에서는 천장이 있어요. 현질 과금을 조금 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무조건 줄게! 이런 게 있는데 배구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1등을 찍었어요. 아이러니하죠. 나올 때까지 그냥 페이트 팬들을 보고 사람들이 달빠라고 부르던데 명칭이 따로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페이트를 제작한 회사인 타임, 문, 달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덕후들을 갖다가 달빠라고 부르는데 초반에 이제 타임문이 만든 작품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쓰레기다. 그런 식으로 좀 행동을 했었어요. 페이트라는 IP를 제외하고도 그 세계관 안에서 또 다른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달빠라 그러는데 페이트 그랜드 오더가 나옴으로써 좀 달빠의 이미지가 순해진 게 아닌가. 구글 앱 중에서 5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 모든 게임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때는 이 캐릭터가 나오는데 내가 너무 사랑해. 이걸 위해서 게임 속 재화를 엄청 모아요. 10회 가차 온 해서 얻으면 그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차를 할 때 나오는 이펙트 있잖아요. 두근거려요. 포가 걷거든요? 좀 렉이 걸려. 그럼 뭔가 황금색 뜰 것 같고 막 무지개 막 돌 것 같고 배구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두근두근거림. 네 맞아요 진짜. 도박이죠. 그건 반박 불가.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너무 이뻐요. 존잘남, 미소녀. 이게 밸런스가 너무 복합적으로 잘 맞아가지고 에드몽 당테스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배작이죠. 소설의 주인공을 서번트화를 시켜서 만든 너무 이쁩니다. 세이버라는 캐릭터 하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나뉘어요. 세이버의 얼굴을 가진 캐릭터만 그 수십 가지를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페고라는 세계관에서 스테이트나이트에 나왔던 애들만 몰래 이런 식으로 모시는 분들도 계시고 페고가 이 애니판 리니지로 불리기도 한다는데 동조하시나요? 전혀 아닌데요? 일단 보통 리니지는 일단 초과금 게임이잖아요. 페그는 물론 캐릭터를 뽑기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그저 오래 걸릴 뿐이지 어떻게 해서든 스토리를 밀 수는 있어요. 근데 리니지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무언가를 깨고 싶어도 무조건 현질을 해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메커니즘에 따라서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 게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자신에게 고성능 캐릭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애정을 가지고 뽑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질러야 돼요. 안 그러면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천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저는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 게 리니지는 자기 캐릭터의 강함을 위함이고 페이트는 자기 캐릭터의 애정을 위한 게임이다. 그 강함과 애정이 현질 유도를 회고로 그냥 쉽게 만드는 미친 게임이죠. 결정적으로 암흑기를 맞은 상황이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게임사 트럭 사건. 게임사 앞에서 트럭을 갖다 놓고 시위를 했던 사실 넷마블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 트럭 사건이 시초였습니다. 스타트업 이벤트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하지 않았고 넷마블에서 진행을 했던 이벤트예요. 처음 플레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 유저에게 유료 재화를 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넷마블 측에서 했었는데 일본 트위터 쪽에서 한번 논란으로 키운 적이 있었어요. 왜 일본에서는 하지 않았던 걸 한국에서 하느냐, 이거 운영진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그런 식으로 논란을 키워가지고 넷마블 측에서 위기를 느껴서 그럼 한국은 하지 않겠다, 주기로 약속한 걸 다시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일본 서버와 한국 서버의 그 유료 재화를 퍼주는 그 비율이 한국 서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가지고 오는 양도 너무 적었고 일반적으로 한국 유저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일본 유저들과 비교했을 때 장난 아니었던 거죠. 그냥 분노가 많았어요. 너네 뭐야? 이러면서. 구다구다 제도 성배기담은 이벤트는 뭐예요? 역사로 봐야죠. 거기서 등장한 서번트들이 좀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타임문이라는 회사 자체가 일본 회사고 그리고 그 소재 자체가 역사적 인물을 영웅으로서 소환해서 서번트로 이제 부린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역사 논란의 측면에서는 항상 있었던 문제였는데 메이지 유씨
유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일본의 이미지는 본인들이 이제 제국의 단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서버에 왔을 때 이걸 이벤트를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유저가 이제 반이 나눴는데, 스토리를 쓴 작가가 굉장히 우익적인 요소로 이 메이지 유신을 푼 게 아니라 굉장히 코믹적인 요소로 풀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너무 발끈해서 받아들이면 이거는 아니다 라는 측과,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선을 침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영웅으로서 이벤트로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층이 격론을 벌인 건데, 노제팬 시기랑 겹쳐지면서 많은 유저들이 이탈했을 수 있죠. 독도는 우리 땅! 페이트 시리즈 중에서 어떤 시리즈들이 탑3가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트 제로 탑3 중에 한 3등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주인공들의 부모님 세대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현재 이르게 됐느냐를 포커스에 좀 맞출 수가 있거든요. 2는 이제 극장판이긴 한데, 페이트 신성 원탁 영역 카멜롯이라는 극장판이 TVA니 시리즈만큼의 퀄리티를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좀 2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아무튼 1위는 필살기 신을 잘 살린 TVA니 시리즈 바빌로니아인데, 하나하나가 극장판 스케일로 굉장히 잘 만든 애니이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탑3 절대마수전선 바빌로니아. 제가 절대마수전선 바빌로니아라는 애니메이션을 페그호 게임 안에서도 스토리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애니메이션화가 되다 보니까 그 기대가 너무 컸나 봅니다. 탑2는 페이트 제로. 알트리아 펜드래건이 묻겠다, 너가 나의 마스터냐. 아, 명대사. あなたが私のマスターか。 등장 밈으로서도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트 제로가 이 현대 애니메이션에 남긴 영향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탑1 원픽은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헤븐즈필 극장판인데요. 이거는 작품 회사가 대단한 회사다 보니까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이나 애니를 보면서 이 장면은 명장면이지 라고 생각한 것들이 좀 있나요? 주인공 남자아이가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자신이 현재 자신에게 그래요. 날아올 수 있겠나? 이러면서 그걸 보고 원피스로 따지면은 오로와 미호크예요. 골디로즈와 루피죠. 미래의 트랭크스와 그냥 트랭크스 아니에요? 덤비라 그래? 난 몰라 이거. 오늘은 또 페이트 그랜드 오더잖아요. 게임을 좀 들어볼게요. 1부 종장 마지막에 1부에 있는 모든 스토리의 서번트들이 한꺼번에 나거든요. 자신들의 보구를 사용하는데 소름입니다 진짜. 그게 영화로 나왔어요. 페그오판 어셈블. 두 분이 페이트로 들어갔다 나왔다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캐릭터가 돼서. 자, 이제 이 앞에 있는 피규어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앞에 있는 피규어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각자 하나씩 피규어를 선정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피규어들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왔고, 페이트에 대한 탑3 캐릭터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3위는 LH키가 뽑았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기보다는 맥케님 피규어 리뷰하신 걸 보고 캐릭터가 되게 매력 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매력 있는 캐릭터고. 에레시키갈이 외모적으로 이제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성격 자체도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예요. 명계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여신이에요. 명계요. 명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옥. 되게 막 안타까워. 언더월드. 완전 그냥 흙으로만 된 잿빛 세상에만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는 여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얘가 성격이 많이 좀 소심하기도 하고, 토오사카 린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린 페이스라고. 세이버가 수십 종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호오사카 린이라는 또 다른 히로인에게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게 LH키갈입니다. 사실 이 키갈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2위 길가메시인데 굉장히 꽃미남이고 피규어로 먼저 접했던 캐릭터거든요. 이렇게 이만한 의자에 앉아있는 피규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황. 그 현황이에요? 길가메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버전 길가메시는 길가메시. 절대마수전선 네. 길가메시. 그게 현황입니다. 의자는 현황이고. 네. 그거를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사실 모자 쓴 것보다는 이제 프로에친 일상적인 캐릭터가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필살기가 저는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 주머니에 손 놓고 있는데도 굉장히 강한 필살기가 막 나가는, 자기가 굉장히 우위에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제 로망이라서 생활에서 오는 약간 집안에서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1위는 이제 세이버를 1위가 뽑으셨어요. 세이버인데 네, 이 앞에 있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답정너인 것 같아요. 주인공이니까. 페이트는 몰라도 세이버는 안다. 세이버가 피규어로 제작된 여자 캐릭터들 중에서 제일 많이 생산된 캐릭터 중에 2위더라고요. 1위가 리제로의 레인이고, 코스튬이 정말 방대하고 생산량이 엄청난. 공통적으로 다 금발이네. 맞아요.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결혼하게 되면은 어느 나라? 우크라이나? 최고! 뭐
밥을 또 오지게 좋아해가지고 예, 맞아요. 밥이더라고요. 세이밥. 뭐 청색 옷을 있으면 청밥. 백색 옷을 입고 있으면 백밥, 흑화하면 흑밥. 창 들고 있으면 창 들고 창밥. 있으면 이제 그 샤워할 때는 스펀지밥이에요? 컷. 예, 유진 씨가 뽑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 탑3입니다. 근데 유진 씨가 이제 페이트 그랜드 오더를 벗어난 또 캐릭터를 잡아주셨는데 예. 괜찮습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안에서만 결정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3위는 이제 현황 길가메시. 너무 멋있고 근육이 진짜. 내가 갖지 못한 걸 하진. 네, 맞습니다. 자, 그럼 2위. 카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리시키갈은 토사카린의 페이스다. 카마는요. 페이트 스테이나이트 헤븐즈필의 마토 사쿠라의 페이스예요. 이 친구죠. 어. 이 친구의 이제 파생 버전. 인도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 정욕의 여신. 이 친구만 봐도 이제 화끈하잖아요. 카마는요. 가리개예요, 그냥. 안 입고 있어요. 페고에는 이제 1차 재림, 2차 재림, 3차 재림 이런 식으로 캐릭터 일러스트가 바뀌어요. 네네. 1차 재림 때는 입니다. 그냥 어리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어려요. 캐릭터가 많이 어려요. 2차에서는 청소년으로 거듭납니다. 아니 성장하는구나. 네. 3차에서는 여인이 되는 거죠. 여인이 되고요. 마지막 최종 재림에서는 가리개를 가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카마라고 치시면 자극적인 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이구 찾아보시는데 노딱이네, 노딱. 다들 검색 타임. 아. 근데 이 캐릭터가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데 좀 악연인 이유가 이 친구가 나오는 페고 이벤트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했는데 못 깼어요. 너무 어렵고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서번트 배열로서는 깰 수가 없는 한계를. 그러게 리니지입니다 이 게임은. 태고가 이 애니판 리니지로 불리기도 한다는데 전혀 아닌데요? 리니지는 무조건 현질을 해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리니지입니다 이 게임은.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 게임은 리니지입니다. 결국 돌아 리니지야. 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아, 예. 1위 얘기를 해보죠. 헤븐즈필 마토 사쿠라. 카마의 원조격 얼터 사쿠라라고 보통 부르죠. 흑화 사쿠라. 제가 알기로는 사쿠라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암묵적인 캐릭터이고 이렇게 흑화된 이유가 되게 슬픈 사연이 많이 있잖아요. 슬프죠. 네. 얘한테 있어서는 인생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지만 못 받았고 진짜 언니라고 부르고 싶었던 언니를 불개똥이야. 진짜 아까 말했던 그 에리시키갈의 페이스 토사카린이 원래 같은 집안의 가족이었는데 걔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는 한 명만 가문을 잇게 할 거야. 그래서 다른 집안으로 보내버린 게 마토 사쿠라예요. 버려진 거구나. 그래서 성이 마토로 바뀌고. 네, 원래는 토사카 사쿠라였겠죠. 의붓 딸이잖아요. 대우도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당한 게 벌레와 좀 관련이 있는데 페이트가 야겜이라는 이유가 그런 걸 당하는 거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극장에서도 적나라하게 나와요. 지금 옆에 서번트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네이버에 나와요? 나오죠. 네이버에 없는 게 없어요. 뭐 능욕도 많이 당하고 그쵸. 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오빠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작품 전반에 걸쳐서 좀 많은 억까를 당한 캐릭터예요. 맥킨님의 탑3. 3위는 잔다르크 얼터. 근데 아까 사쿠라 얼터라고 했듯이 얘도 좀 타락한 캐릭터거든요. 원래 우리가 아는 잔다르크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성스러운 느낌의 여전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타락을 한 게 잔다르크 얼터. 오히려 사람들을 막 해치는 악역으로 등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던 게 타락하는 클리셰를 잘 살렸다. 2위가 이제 미나모토노 라이코라는 일본 시대의 무장 캐릭터예요. 일본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인 라이타라는 작가분이 계세요. 그분이 만드신 캐릭터가 이 캐릭터예요.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좀 육덕지고 페고 캐릭터 중에서 유독 모성애가 강조된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클래스가 이성이 날아가 버린 광전사 버서커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이성이 모성 쪽으로 쏠렸다라는 설정이거든요.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는 마망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모성이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강화된 캐릭터다 보니까 엄마 캐릭터다. 성능 자체도 버서커 중에서 굉장히 좀 탑티어급에 들어가는 성능캐라서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고요. 그리고 1위는 스카사. 요 앞에 있는 가사. 캐릭터죠. 수영복 버전이죠. 네, 그렇죠. 창을 쓰는 랜서 클래스의 캐릭터입니다. 켈트 신화에 등장하는 쿠훌린이라는 왕자의 스승님이에요. 창술 스승님. 복장 자체도 타이즈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몸매가 많이 드러나서 디자인적으로 너무 이뻐요. 캐릭터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래서 페이고 플레이하면서 100레벨 찍은 캐릭터 중에 몇 안 되는 캐릭터예요. 이분이 2000살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대 영역에 발전되는 거의 할머니죠. 그쵸. 할망.
네. 페이트 그랜드 오더 탑3 캐릭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1위 캐릭터들을 저희가 앞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이더프님이 뽑은 세이버, 그리고 2018년도 발매된 구스마일 컴퍼니의 페이트 스테이 나이츠 세이버, 약속된 승리의 검 엑스칼리버 7분의 1 스케일 작품입니다. 확실히 구스마일답게 퀄리티적인 부분이나 이런 연출, 그리고 전 지금 솔직히 이 피규어를 처음 보는데 요거 하나로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러네요. 지탱해서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되지만 너무 만족스러운 피규어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엑스칼리버를 들고 있지만 사실 필살기를 사용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검에 숨겨진 기능인 인비지블 에어라는 풍광결계의 스킬을 사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작중의 어떤 고증 캐릭터의 스킬 그런 걸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베이스 보면 보도블록 타일이 쫙 부서져 있잖아요. 이 장면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잖아요. 길가메시와 처음 전투를 할 때 그때의 그거를 재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이거 하수도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값싸졌는데? 포디님이 되게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25번 봤다고. 네, 25번 봤어요. MP3로 보는 그 짬이 무장 자체로만 봐도 되게 재질이라던가 아래에 이제 그을린 자국, 그라데이션 그런 것도 충분히 멋있게 표현한 것 같고, 갑옷 자체가 아서왕이 중세시대 인물이잖아요. 사실 중세시대 진짜 갑옷의 고증하고 비교해보면 물론 맞지는 않겠지만 그 시대 느낌의 판타지풍의 느낌을 잘 섞었다. 진짜 중요한 게 세이버를 표현한 건 청색이에요. 청색 자체의 색감 표현을 찡한 색깔 있잖아요. 일단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농담 삼아서 하수도 얘기는 하긴 했는데, 베이스가 굉장히 잘 네, 나왔어요. 베이스가 진짜 표현을 잘했고, 여기 이 로고도 메탈스럽게 표현한 게 사실 시선을 좀 확 끌거든요. 구스마일은 어떤 회사예요? 랜드로이드를 만드는 회사고, 랜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이런 스케일 피규어도 잘 만드는 회사다. 피규어가 새롭게 발표가 됐을 때 구스마일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특히나 도색이 제일 깔끔하게 잘 빠지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믿고 살만은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유진 씨가 뽑은 네, 이거는 2021년 발매된 애니플렉스 스트롱거의 페이트 스테이 나이츠 헤븐즈필 마토 사쿠라 마키리에 잔 7분의 1 스케일 피규어입니다. 이건 팬티예요? 이 빨간 거. 아, 이거요?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죠. 앙그라마이유라는 침식체입니다. 생물? 한마디로 베놈 같은 베놈 거라고 같은? 보시면 돼요. 얼터라는 존재가 되려면 앙그라마이유를 거쳐가야 돼요. 흑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정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 흑화된 모습이 지금 네. 이 모습인 거죠. 아까 제가 발견한 건데 여기 띠 표현에서 조금 오류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요? 여기가 이중 테이프처럼 붙어 그냥 있더라고요. 좀 도색이 잘못된 그래서 것 이거는 같아요. 그런 부분 외에는 얼굴 표현은 또 되게 이쁘게 표현을 하는, 전 표정 정말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다크니스한 분위기가 네네네. 진짜 딱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 것 같아서 너무 표현 잘한 것 같고요. 그 베이스는 어떤 표현이 된 거예요? 헤븐즈필이라는 페이트 영화 자체가 나비를 조금 심볼로 했어요. 그래서 주제 자체가 로스트 버터플라이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거랑 짝이 있는 피규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얼터 세이버 해가지고 옆에 같이 놀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베이스가 나비 모양이에요. 두개 붙이고 양쪽 같이 나비가 나비가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 타이밍에 딱 그게 나와야 돼. 그러게요. 다 나오면 멋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스트롱거를 처음 들어봤어요. 스트롱버는 이제 대대로 페이트 피규어를 좀 많이 만들어왔던 회사예요. 페이트라는 작품에 대한 전반에 대해 이해도가 좀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사쿠라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연출 같은 것도 극장판 그대로 잘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맥케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피규어는 플럼사에서 만든 피규어고요. 페이트 그랜드 오더 게임 내에서 여름 이벤트 당시에 등장했던 스카사의 어쌔신 클래스 버전을 만든 피규어입니다. 아주 그냥 여름. 네. 잘 깠죠? 요즘 유행하는 또 언더북 스타일. 언더북 스타일. 근데 이 캐릭터가 원래는 이런 모습을 취할 만한 캐릭터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스카사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근엄하고 약간 분위기 있는 무게 잡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여름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한꺼풀 벗어던진. 근데 이 제품이 너무 좀 오래된 제품이에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요 앞서 피규어들하고 많이 비교해보면 피부톤 차이가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피부톤 차이가 확실히 좀 나버리고 살짝 초록빛이 RGB가 좀 잘 안 먹어가지고 조금 그 아쉬운 점은 좀 있어요. 플럼사 자체는 원래는 어린아이 디자인 캐릭터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옆에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슈리켄 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쌔신 클래스이다 보니까 이런 닌자. 이 클래스의 스카사 자체가 이 피규어가 유일해요. 제품화된 거는 오래됐지만 나름 의미는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피규어 조형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어깨가 너무 좁아서 얼굴도 큰데 이 머리까지
끝까지 이렇게 펼쳐져 버리니까 이등신 느낌도 나요. 제 이게 왜 그러냐면 기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럼사가 어린아이 캐릭터를 위주로 만드는 캐릭터다 보니까 어린애 캐릭터는 머리가 크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좀 잘못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린애 어깨에다가 아, 몸만 길기는 거구나. 까고 나서 저도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엑스트라 타입으로 하나 또 더 뽑았는데 신코디님께서 뽑아주신 피규어입니다. 2019년 발매된 구스마일 컴퍼니에서 발매된 거고요. 페이트 그랜드 오더 포리너 카츠시카 호쿠사이 랜드로이드 작품입니다. 피규어 매장 운영할 때 피규어 어떤 거부터 모으면 좋아요? 뭐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반대하는 시리즈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핫토이 코스베이비랑 구스마일 랜드로이드. 이 두 가지는 절대 시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시작하는 순간 그냥 끝납니다. 많이 모아야 되니까. 너무 많아요. 정말 모을 게 너무 많고 특히 랜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얘네가 또 파츠가 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호환이 되고 심지어 추가 파츠를 또 팔아요. 막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라서. 그렇죠. 애매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요거는 일본 문화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린 페고 캐릭터다. 카츠시카 호쿠사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제 전설적인 우키요의 화가를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붓을 들고 붓으로 그러네요. 공격하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하잖아요.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옵션 파츠도 팔잖아요. 그래서 얼굴만 바꿔서 다른 캐릭터에 끼운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놀 수가 있어요. 피규어 입문하시기에는 저는 추천하는, 돈은 생각은 안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걸 생각 안 하고 피규어 모으는데 돈을 생각하면 안 되죠. 오, 멋있다. 그때 신코딩님만 있었다면 제가 문을 안 닫지 않았어요. 페이트를 좋아하시는 선배들로서 너무 방대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아끼고 조금 더 내가 편하게 이 페이트 시리즈를 보는 순서가 또 있더라고요. 아포크리파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제로. 그리고 그 전에 있는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는 솔직히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25번 보신 분. 네, 그게 근데 지금 바로 접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포크리파, 제로, UBW, 헤븐즈필. 그렇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페이트 세계관 자체는 한 10%에서 5% 정도는 이해하실 생각이에요. 이렇게 많이 먹는데? 시리즈가 지금 8가지인데 거기서 4개 봤는데 10%밖에 안 돼요? 참 재밌죠? 유진 씨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시간 순으로 많이들 추천을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스테이 나이트로 넘어가는 게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부모 세대, 그 다음이 자식 세대. 자식 세대. 아포크리파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리는 게 아포크리파 혼자만으로도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해 놨어요 이미.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리스트 중에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그것도 좋네요. 페이트 엑스트라 라스트 앙코르. 이거는 페이트 시리즈 중에서 망작으로 취급받는 작품입니다. 보통 달빠들이 제목을 기억을 안 해요. 그걸 일찍 알았어야 됐는데. 했거든요, PSP로. 마블 유니버스가 제일 세계관이 넓고 방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블보다 더한 녀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페이트 세계관이 이제 좀 진입장벽이 높기는 하지만 어떤 판타지나 스토리라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애니 작품이기도 하고요. 진입 장벽이라는 게 선입견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찐 덕후들만 본다. 세이버 하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가 완전 씹덕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역사를 조금 더 라이트하게 느낄 수 있는 게임이자 문학이자 매체가 아닌가. 정말 라이트하게 즐기실 분들도 충분히 그 진입 장벽을 깨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이번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